수많은 2030 세대들의 꿈이자 동시에 현실적인 고민, 바로 내 집 마련입니다. 집은 사는 게 아니라 사는 곳이다. 언제까지 남의 집에 돈을 갖다 바칠 순 없다라는 말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습니다. 내 집을 가지는 것이 곧 성공이고 안정이라는 인식이 뿌리 깊게 박혀 있죠.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내 집을 갖는 것이 정말 전세나 월세보다 무조건 더 좋은 선택일까요? 치솟는 집값과 끝없는 대출 이자에 허덕이는 하우스푸어라는 신조어는 왜 생겨났을까요? 집값이 계속 오르리라는 보장도, 무리한 대출이 우리 삶을 옥죄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내 집 마련은 꿈이 될 수도 족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해묵은 질문에 대해 양쪽의 목소리를 모두 들어보려 합니다. 내 집 마련을 통해 안정과 미래를 설계하려는 사람들, 그리고 전세나 월세를 통해 자유와 유동성을 확보하려는 사람들. 과연 어떤 삶의 방식이 더 나은 선택일까요? 당신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내 집 마련이냐, 전월세의 자유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 내 집은 안정적인 자산이자 심리적 안정감을 줄까? 내 집 마련은 단순히 거주지를 확보하는 행위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곧 가장 안정적인 자산 투자입니다. 주식이나 코인처럼 변동성이 큰 자산과 달리 부동산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상향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며 꾸준히 가치가 오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나의 재산을 불리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실제로 IMF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부동산은 결국 제자리를 찾았고 이후에도 꾸준히 가치가 상승해 왔습니다. 내 집은 단순한 소비재가 아닌 미래를 위한 든든한 저축이자 투자 포트폴리오의 핵심인 셈입니다. 또한 내 집은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2년마다 전세 계약 연장을 걱정하거나 집주인이 변덕에 맞춰 이사를 가야 하는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나만의 공간을 마음껏 꾸미고 벽의 못을 받거나 인테리어를 바꾸는데 집주인이 허락을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퇴근 후 돌아갈 곳이 나의 소유라는 사실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편안함과 안정감을 줍니다. 특히 가족이 있는 경우 잦은 이사로 인한 자녀의 전학이나 생활권 변화를 막을 수 있어 삶의 질이 훨씬 높아집니다. 주거 안정은 곧 삶의 안정으로 이어집니다. 내 집은 단순히 잠만 자는 곳이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의 미래를 책임져줄 든든한 울타리입니다. 전세 보증금이 불안한 사람들에게는 전세 사기와 같은 범죄로부터 안전하다는 확신을 주기도 합니다. 집을 소유함으로써 얻는 안정과 자산 증식의 기회는 무시할 수 없는 이점입니다. 내 집 마련은 자산 투자가 아닌 리스크 덩어리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는 이미 깨진 지 오래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미국 전역의 집값이 폭락했고 일본도 1990년대 버블 붕괴 이후 수십 년간 집값 하락을 경험했습니다. 한국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금리가 오르고 경기 침체가 오면 집값은 언제든 하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고금리 시대에는 무리한 대출로 집을 샀다가 원리금 상환 부담에 시달리며 하우스푸어로 전락할 위험이 큽니다. 대출 이자가 월세보다 훨씬 많아지는 역전 현상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집을 샀다가 집값 하락과 대출 이중고를 겪게 되면 오히려 전세나 월세보다 더 큰 경제적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이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는 주장도 반박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내 집이 심리적 불안감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집값이 떨어질까봐 밤잠을 설쳐야 하고 대출 이자를 갚기 위해 끊임없이 돈을 벌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질병으로 소득이 끊기면 집을 잃을 수도 있다는 공포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전세나 월세는 이사갈 곳만 정하면 되지만 집을 소유한 사람들은 집을 팔거나 월세를 놓아야 하는 복잡한 문제에 직면합니다.
또한 집을 소유하게 되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과 관리비 부담이 커집니다. 갑작스러운 보일러 고장이나 누수 사고 등도 모두 집주인이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집주인 리스크에서 벗어나는 대신 주택 소유주 리스크를 떠안게 되는 셈입니다. 이 전월세는 정말 남 좋은 일만 시키는 소비일까? 전월세는 명백히 남 좋은 일만 시키는 소비입니다. 매달 내는 월세나 전세 대출 이자는 온전히 사라지는 돈입니다. 그 돈이 쌓여도 나의 자산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주인이 대출 이자를 대신 갚아주거나 집주인이 자산을 불려주는 역할만 할 뿐입니다. 길게 보면 수억 원에 달하는 돈을 소유권 없이 지출하는 셈이죠. 이는 장기적으로 나의 자산 형성에 큰 손실을 가져옵니다. 반면 내 집을 소유하면 매달 나가는 대출 원리금이 결국 나의 자산으로 쌓이게 됩니다. 집값이 오르면 시세 차익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전월세는 주거 안정성이 매우 취약하다는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요구에 따라 계약 기간이 끝나면 집을 비워줘야 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전세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하면 우리는 그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전세의 경우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 사기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전세금은 우리에게 가장 큰 자산이지만 그 소유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사실은 늘 불안감을 안겨줍니다.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해도 돌려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과정에서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결국 전월세는 잦은 이사로 인한 불편함, 그리고 언제든 주거지를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위험한 선택입니다. 내 집을 소유함으로써 얻는 안정성과 소유의 기쁨은 전월세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가치입니다. 전월세는 단순한 소비가 아닌 자유와 유연성을 얻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집을 사는데 드는 막대한 자금을 유동자산으로 보유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주택 구입 자금을 주식이나 펀드 같은 다른 곳에 투자하여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집값 상승률이 높다고 하지만 주식시장의 수익률이 더 높았던 기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또한 전월세는 직장이나 삶의 방식이 변했을 때 언제든 쉽게 이사할 수 있는 자유를 줍니다.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하거나 자녀의 교육 때문에 이사를 가야 할 때 집을 파는 복잡한 과정을 거칠 필요 없이 계약 기간이 끝나면 새로운 곳으로 떠나면 됩니다. 전월세는 고정적인 주거비 외에 추가적인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내는 월세나 전세 이자 외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같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고 주택 수리나 보수 비용도 집주인이 부담합니다. 보일러가 고장나거나 수도관이 터져도 집주인에게 연락하면 됩니다. 이는 주택 소유주가 떠안아야 하는 막대한 비용과 책임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주택 가격이 폭락했을 때의 위험도 온전히 집주인이 감당합니다. 우리는 그저 정해진 비용을 지불하고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권리만 누리면 됩니다. 결국 전월세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고 동시에 다른 곳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유연성을 극대화하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3. 내 집 마련은 젊은 세대에게 꼭 필요한 도전일까? 내 집 마련은 젊은 세대에게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도전이자 반드시 성취해야 할 목표입니다. 현재의 고금리, 고물가 시대는 젊은 세대에게 오히려 내 집 마련이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계속 오르는 만큼 화폐의 가치는 하락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거나 그 이상으로 가치가 오릅니다. 결국 젊을 때부터 내 집 마련을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나이가 들수록 집을 사는 것은 점점 더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월급을 아무리 모아도 집값 상승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 집 마련은 성실하고 계획적인 삶을 살게 하는 동기부여가 됩니다. 내 집이라는 목표가 있으면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더 열심히 일하게 됩니다. 이는 개인의 재무적 안정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건전한 경제 활동에도 기여합니다. 젊은 세대가 내 집을 포기하고 현재의 삶을 즐기는 욜로를 추구한다면 노후의 주거 불안정과 경제적 빈곤에 시달릴 위험이 큽니다. 내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닌 노후를 대비하는 가장 확실한 수단입니다. 은퇴 후에도 주거비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젊을 때부터 내 집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 집을 담보로 생활비를 대출받는 주택연금 등의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내 집은 미래를 위한 투자이자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해주는 든든한 보험과도 같습니다. 젊은 세대에게 무리한 내 집 마련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높고 대출 금리까지 치솟은 상황에서 영끌로 집을 사는 것은 매우 위험한 도박입니다. 청년들이 무리하게 빚을 내 집을 사면 대출 원리금을 갚기 위해 삶의 다른 즐거움을 포기해야 합니다. 여행, 취미, 자기개발 등 젊을 때만 누릴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곧 집이라는 족쇄에 묶여 삶의 자유를 잃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내 집을 소유하는 것이 무조건적인 성공이라는 인식 자체가 문제일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한 곳에 정착하기보다는 유연하게 이동하며 다양한 기회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새로운 도시나 해외에서 일하고 싶어도 내 집이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이라는 목표에 매몰되어 삶의 다양한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하는 셈입니다. 굳이 비싼 집을 사지 않아도 전월세를 통해 충분히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 대신 남는 돈으로 주식이나 다른 투자에 눈을 돌리거나 자기 개발에 투자하여 소득을 높이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집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본질에 충실해야 합니다. 집값 하락과 고금리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빚을 내어 집에 올인하는 것은 젊은 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이 너무 큽니다. 내 집 마련, 정말 전세나 월세보다 더 나은 선택일까? 를 마치며 지금까지 내 집 마련과 전월세의 장단점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을 나눠 보았습니다. 내 집 마련은 심리적 안정감과 자산 증식의 기회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대출 이자와 집값 하락의 위험이라는 큰 부담을 안겨줍니다. 반면 전월세는 자유와 유동성을 확보하는 장점이 있지만 주거 불안정성과 남 좋은 일만 시키는 비용이라는 단점도 분명합니다. 어느 쪽이 정답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문제임이 분명합니다. 결국 자신의 가치관과 상황에 맞는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안정적인 삶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자산 증식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내 집 마련이 더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연한 삶을 추구하고 다른 투자에 관심이 많다면 전월세가 더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휩쓸리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재정 상태, 미래 계획, 삶의 우선순위를 꼼꼼하게 따져보고 현명한 선택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토론이 여러분의 고민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댓글로 자유롭게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